최근에 페이데이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고, 어디 영상 같은 게 뭐 있었나봐요. 스토리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포니님 이거 사실인가요? 포니님 영상이 어떻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제발 페이데이 스토리에는 관심도 가지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페이데이 1과 2는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임이었고, 스토리는 뭐가 나오면서 끼워 맞추려고 넣다 보니까 개판이 되었습니다. 되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페이데이 1 기준으로도 한 맵이 있어. 맵에 가게 된 계기, 맵을 플레이하는 이유를 위해 가지고 스토리가 조금씩 있던 거고, 가끔 얘네가 뭐 떡밥이라고 뿌린 것들은 그냥 얘네가 넣고 싶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페이데이에 뿌려놓은 떡밥 중에 회수가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트레인 하이스트에 있는 그 팀 포트리스 2 센트리는 뭐 의미가 있나? 고대 카타루의 비밀 병기인가? 그리고 렘레츠에 나오는 위치의 흐느낀 목소리는 고대 마야인들의 한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얘네가 떡밥을 생각을 하고 뿌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페이데이 2에 공식적인 스토리가 등장하게 된 이유, 그것은 그 지금의 뉴 혹스턴, 그러니까 지금 이름 휴스턴과 혹스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휴스턴이 당시에는 페이데이 2로 넘어오면서 혹스턴이었는데, 페이데이 1의 혹스턴과 페이데이 2의 혹스턴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드 혹스턴을 데려와 달라는 성명도 내고 팬 사이트 열고 막 팬 커뮤니티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데이 측에서도 뭐 알겠다 데려와 줄게 이러면서 간을 봤던 게 고뱅크였고, 고뱅크 맵 나오면서 올드 혹스턴이 깜빵에서 불렀다는 노래 막 이러면서 떡밥을 던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치과의사라는 되게 베일에 쌓인 컨트랙터 계약자랑 페이데이 갱단이 계약을 해서 올드 혹스턴을 데려오기로 한 거야. 그치? 그게 약속을 했던 게 혹스턴 브레이크아웃이에요. 그리고 치과의사가 해달라고 했던 게 빅뱅크란 맵이랑 I need my payday 이러면서 골든그린 카지노에 있는 자기 물건을 찾아달래. 그래서 얘는 계약을 하고 페이데이 킹들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할라인 마이애미 맵으로 혹스턴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혹스턴 브레이크아웃으로 혹스턴을 실제로 타르고 시키죠. 관련 트레일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2에 찾은 정보를 가지고 밀고자를 족치는 게 혹스턴 리벤지라는 맵이었고, 그 후에 페이데이 갱단은 성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그냥 뭐 끝났어야 돼요, 스토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올드 혹스턴이, 지금의 혹스턴은 올드 혹스턴이고 휴스턴은 뉴 혹스턴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조금 헷갈리나?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무튼 간에 필요해가지고 꺼내온 건데, 여기에서 골든그린 카지노하고 스토리가 끝났어야 돼. 그러면 치과의사는 약간 뭐지? 일루미나티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스토리가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나올 때마다 설정이 자꾸 붙는데 DLC랑 맵은 자꾸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손도 못 쓸 정도로 막 산으로 가기 시작해요. 뭐가 나올 때마다 뭘 끼워 맞춰. 예를 들어서 그 페이데이 야쿠자 DLC에 나온 지로 같은 캐릭터는 뭐 켄토라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페이데이 갱단에 왔어. 그리고 또 팬 콘테스트를 열어가지고 1위를 했던 캐릭터 듀크가 추가되고, 여기서 또 뭐 연관 지으려고 치과의사랑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오컬트 뭐 볼드윈 뭐였지 뭐 성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되게 21세기에 총 쏘고 강도짓하는 게임에 갑자기 오컬트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브루클린 뱅크 지하에 메달리온이 있고, 그 메달리온은 또 조닉에 나오는 그거죠. 약간 자기들이 막 마음들이 엮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가 그 후에 새맵의 탈을 쓴 무언가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스토리를 끼워 맞춰요. 나올 때마다 설정이 자꾸 붙는데 맵이랑 DLC는 자꾸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꼬여버리는 거야.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뭐 긴 거를 볼 필요가 없이. 듣다가 이해가 안 가면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뇌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과의사가 뜬금없이 머키워터의 켄토랑 베인의 납치 계획을 짜요. 왜냐하면 베인이 치과의사를 되게 미심쩍게 생각을 했대요. 뭐지? 저 사람 저 물건을 어디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치과의사가 그 걱정해서 납치를 한 거야. 그쵸? 릴레이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머키워터 소속인 로크가 그걸 미리 알고 페이데이 갱단을 빼내는 게 알래스칸 딜이란 맵이에요. 그때 그거 보면 배신을 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뭐 아니었다는 식으로 또 반전이 있었죠. 그 와중에 베인이 갑자기 친구 부탁으로 가넷 그룹의 다이아를 털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근데 카타루랑 머키워터가 그 사실을 미리 캐치를 하고 베인이 보안망에 접속하는 걸 또 캐치를 해서 그걸로 베인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납치를 한대요.
저수지의 개들에서 그냥 맵은 추가해야 되는데 이런 설정을 갖다 붙인 거야 또. 그러니까 또 스토리가 여기서 꼬여요. 그 와중에 고문을 하려고 베인한테 바이러스를 주사한대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또 코끼리가 치과의사의 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나봐. 왠지는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상자를 훔치려고 코끼리가 또 치과의사한테 누명을 받아서 체포가 돼요. 근데 그 물건을 또 훔치러 가는 게 FBI 침입이에요. 당연히 코끼리 아저씨는 풀려나겠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래서 로크가 뭐 키워터 창고에서 보니까 우리가 비슷한 물건을 본 것 같다. 야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는 게 또 헨리의 바이산이 헨리스 락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훔치고 세이프하우스에서 상자 내용물을 열어보니까 내용물이 없어. 그래서 내용물을 알고 보니까 세클슨 옵션에 태블릿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로크가 또 베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또 탈옥을 시키자 해서 간 게 지옥의 섬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켄터가 배신자였대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베인이 죽여요. 켄터 위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지로는 페이데이 갱단에 왜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명분이 사라진 거잖아. 그 후에 뭐 바이러스를 투여를 해서 베인이 아프다니까 그 바이러스가 뭔지 알아보려고 회상을 하는 게 노머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페이데이 1 기준으로는 그냥 돈 벌려고 바이러스 훔친 게 노머치인데. 그리고 바이러스가 도져갖고 베인이 갑자기 죽었대요. 죽기 직전에 페이데이 갱단 너네 도망을 가라 이러면서 그 백악관 지하에 사면장이 또 있대. 사면장을 또 훔친대. 그렇게 해서 베인이 죽고 페이데이 갱단은 세탁을 하고 끝났다 하면 좀 슬픈 게임으로 그래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래서 또 내절을 해요 얘가. 백악관 하이스트를 털기 전에 페이데이 갱단이 가타로 상자 내용물이 갑자기 인류사의 가장 오래된 음악 멜로디에 반응한다는 걸 깨달아서 검은 태블릿에 새겨진 내용이 페이데이 갱단이 했던 도전 과제래요 또. 뭔 소린가 싶어 이게. 알고 보니까 고대 마야의 예언 이런 거였던 거임.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도전 과제들이 알고 보니까 얘네 예언이었대. 그래서 이 예언을 다 하고 백악관 하이스트에 가면은 그 고대로 가는 통로가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이얼 퍼즐이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면은 뭐 고대 마야의 뭐 장치가 있는데 거길 여는 게 갑자기 또 나병에 걸린 보드행 4세가 작동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순수한 금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보드행의 애가라고 불리는 고대의 자동문이죠. 아니 그 회전문이죠 그거. 그거를 열기 위해 우리가 퍼즐을 풀어요. 페이데이 갱단이. 지식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플레이어가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들어가 보니까 통로 끝에 치과의사랑 치과의사가 베인이랑 로크를 인질로 잡고 야 왜 그랬냐 관여하지 마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페이데이 갱단은 그냥 치과의사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베인이 죽어가니까 되게 뜬금없이 미국 대통령 몸에다가 베인의 영혼을 집어넣기로 결정을 해요. 왜? 그리고 베인의 지시에 따라서 결국 치과의사를 죽이고 퍼스트월드 뱅크 지하에 있던 금이 또 알고 보니까 또 마야의 금이래. 70 몇 개 가방이. 그래서 기계를 돌려서 치과의사가 이제 없고 베인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영어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스토리가 끝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피난했는데 카타로가 납치해서 지하에 들여놨다고. 그러니까 몸으로 쓰려고 갖다 놨다 이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베인이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페이데이 갱단은 모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죄를 사면해주고 얘네가 휴가를 떠난다라는 내용이 페이데이 스토리 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제가 페이데이 맵이 나온 순서랑 떡밥이랑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제가 말하고도 말이 안 되거든요. 얘네는 내가 보기에는 중간부터 스토리 쓰는 거 포기했고 그냥 끝부분만 보고 스토리를 쓰기 시작한 게 틀림없어요. 아 얘네가 떡밥을 던졌으니까 대충 이걸로 끼워 맞추면 되겠지 이러면서. 말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스토리를 알려고도 하지 마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게임은 되게 뜬금없이 베인이 납치당하더니 베인이 부두술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면 알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의미를 부여하지 마요. 그냥 게임이나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추한데 페이데이 얘네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DLC 내겠다고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게 된 경위를 또 DLC로 내기 시작합니다. 보더 크로칭 뭐 무슨 터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고도 어이가 없고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총 게임이에요. 페이데이는. 알았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누가 끌랜다. 나 말하고도 허무해요 진짜.